8,300억 달러.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주류 회사들이 단 4년 만에 잃어버린 돈이에요. 조니 워커, 페르노리카. 세계적인 술 회사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2008년 한국인의 술 소비량은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OECD 평균 이하로 추락했어요. 15년 만에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회식 문화는 사라지고 있어요. 1차, 2차, 3차. 그 시절은 이제 끝났어요. 혼술이 대세가 됐잖아요. 친구들과 모여서 마시던 문화가 혼자 조용히 마시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 변화가 단순히 문화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특히 대학 시절을 코로나 때 보낸 세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선배들과 술 마시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MT도, 축제도, 모임도 전부 사라졌거든요. 그들에게 술은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선택일 뿐이에요. 이건 완전한 세대 단절이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술을 안 마시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첫 번째는 식당이에요. 예전에는 밥값보다 술값이 더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밥만 먹고 가요. 두 번째는 술집이에요. 혼술하는 손님은 오래 앉아있지만 별로 안 마셔요. 매출은 줄고 회전율은 떨어지죠. 세 번째는 숙취 해소제 시장이에요. 왜 숙취 해소제를 먹겠어요? 애초에 취할 만큼 안 마시니까요. 여기서 더 큰 충격이 있어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프랑스도 와인 소비가 줄고 있어요. 와인의 나라 프랑스마저 술을 끊고 있다고요. 디아지오, 페르노리카, 세계 1위, 2위 주류 회사들이 10년째 횡보 중이에요. 성장이 멈췄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술을 끊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잠깐,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돼요. 첫 번째 이유는 건강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운동해요. 몸을 만들어요. 예전 세대는 운동하고 나서 술 마셨어요. 왜 운동하세요? 술을 더 마시려고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운동하니까 술을 끊어요. 내가 만든 몸을 술로 망칠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노동의 변화예요.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육체 노동자가 많았어요. 몸이 힘들면 술로 풀었어요. 그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무직이 늘었어요. 서비스직이 늘었어요. 감정 노동, 정신 노동의 시대예요. 몸의 고통은 술로 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고통은요, 술로 안 풀려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개인주의예요. 코로나 이후로 혼자가 편해졌어요. 왜 굳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요? 왜 굳이 같이 마셔야 해요? 혼자서도 충분하잖아요. 모임이 줄었어요. 모임이 줄면 술도 줄어요. 아주 단순한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술 소비가 줄었다고 해서 술 문화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문화가 바뀐 거예요. 취하는 술에서, 즐기는 술로, 양에서 질로요. 희석식 소주 기억하시죠? 싸고 독하고 빨리 취하는 술, 그게 예전의 대세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위스키예요. 와인이에요. 전통주예요. 맛있는 술을 천천히 즐겨요. 객단가가 올라갔어요. 한 잔을 마셔도 좋은 술을 마셔요. 일본식 이자카야 많이 생겼죠? 사케, 소추, 하이볼, 새로운 술 문화가 들어왔어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소비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모여서 취했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서 음미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렇다면 희망은 있을까요? 잠깐,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K컬처가 판을 바꾸고 있어요. K드라마, K팝의 인기로 소주가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어요. 재밌는 건요, 외국인들은 소주를 병째로 마셔요. 음료수처럼요. 우리가 보면 충격이죠.
특히 과일 소주가 인기예요. 우리는 유행 지나서 안 마시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부드러우면서 과일 향이 나니까요. 일종의 리큐어로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해외에서는 팔리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어려워요. 술을 파는 사업장들. 정말 힘들어요. 매출은 줄고 손님은 안 오고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류 업계가 변하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첫 번째 변화는 프리미엄화예요. 싸게 많이 파는 전략은 끝났어요. 비싸도 좋은 술을 팔아요. 한 병을 팔아도 마진을 남겨요. 이게 새로운 생존 전략이에요. 두 번째 변화는 논알콜이에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고객이 될 수 있어요. 논알콜 맥주, 논알콜 와인, 논알콜 칵테일.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세 번째 변화는 경험 판매예요. 술만 파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경험을 팔아요. 와인바, 위스키바, 전통주바. 단순히 취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즐기러 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트렌드가 다시 뒤집힐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고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조적인 변화예요. 건강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노동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개인주의가 정착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뒤집히지 않는 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엄청난 충격이 오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충격이 오지 않길 바라요. 그게 더 무서운 거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취하는 술에서 즐기는 술로, 양에서 질로, 모임에서 혼자로. 이건 되돌릴 수 없는 변화예요. 저도 사실 희석식 소주를 좋아하진 않아요. 마시긴 해요. 모임에서 있으면요. 하지만 제가 선호하는 건 달라요.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술을 마시고 싶어요. 음식과 어울리는 술이요. 페어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맛과 향을 음미하면서요. 밑바닥까지 가자. 오늘 끝을 보자.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희석식 소주도 어울리는 음식이 있어요. 두부김치에는요. 진짜 말도 못하죠. 아무튼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술을 덜 마셔요. 이건 글로벌 트렌드예요.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서 소비 트렌드도 변한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아니, 사실상 불가능해요. 돌아가려면 정말 엄청난 충격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충격은 오지 않길 바라요. 지금의 변화가 오히려 건강한 방향일 수 있으니까요. 덜 마시고 더 즐기고 양보다 질로. 이게 새로운 음주 문화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변화가 좋은 건가요? 아쉬운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점도 환영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머니스토리의 김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